자, 무리함수가 있는데 y는 루트 3x 이렇게 써져 있대. 그러고 나서 나한테 정의역 치역도 물어보고 대칭도 물어보고 마지막 녀석도 물어봤지. 여기서 중요한 건 딱 디귿 하나다. 기역이랑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고 나면 정상적이라면 판단이 돼야 돼요. 오케이, 한번 봐볼까? 짜잔, 이렇게 해놓고 됐다. 깔끔하게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루트 3x의 시작점은 어차피 0,0이죠. 0,0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함수였을 거고, 정의역 맞아, 치역 맞아, 그러니까 기역은 맞아 판단하고 괜찮을 거고, 여기 붙어 있는 건 x 앞에 붙었고 y 앞에도 붙었으니까 x축 y축 대칭을 동시에 한 거지. x축 y축 대칭을 동시에 했다는 건 다른 말로 원점 대칭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니은까지 맞아요 라고 보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색하면 힘들어. 어색하면. 이거 어떻게 풀까? 너네 여기 있는 루트 3a 빼기 루트 3b 값들을 직접 알 수 있어? 좀 쉽지 않을 거거든? 가장 편하게 보는 거 같은 경우엔 사실 이제 얘를 기울기로 받아들이는 게 있긴 할 텐데 이거 한번 봐볼래? 기울기로 받아들이면 a-b분의 루트 3a 마이너스 루트 3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게 1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될 거거든요. 쌤 근데 이 녀석 지금 넘길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a차 b로 하면 양수겠죠. 위에 식 보니까 양수 넘기니까 이대로 유지되는 건 맞을 거거든. 그 다음이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얘네들 잠깐만 이거 못하겠네 얘네. 하려면 하는데 아마 1 판단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요것만 좀 생각해봐. 무리함수란 녀석은 루트를 씌워놓은 함수잖아. 루트는 생각보다 가면 갈수록 필요한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거든. 100 집어넣어야 10 나오거든. x가 100배 증가했을 때 y값이 10밖에 증가를 안 해. 10,000 집어넣어야지 100 나오잖아. x가 10,000만큼 증가했을 때 그제서야 y값이 100 증가하는 거지. 봐봐. 여기 있는 a, b란 녀석은 그냥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임의로 잡아놓은 b랑 a가 있다 칩시다. 어차피 a가 제일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잡는 것까지는 안 어렵죠. 그치? 그러면 b 기준으로 a만큼 증가했을 거 아니야 x가. 응? x가 증가한 요 파란색의 길이를 우리는 b-a야 이렇게 써도 되겠죠. 파란색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그게 p-a가 아니라 a-b구나. a-b야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괜찮고, 밑에 있는 이제 루트 3a, 루트 3b란 녀석은 각각의 y값이었을 거 아니야. 이때의 y값, 이때의 y값들이었겠지. 그럼 그 두 y값을 뺀다 했으니까 차이는 이만큼은 나오겠죠. 잘 안 보이나 핑크색은? 뭘로 해야 보이지? 검정색? 이때 y값, 이때 y값 두 녀석의 차이는 이만큼 검정색만큼 표현됐겠죠. 그래서 이 검정색의 길이를 가져다가 루트 3a 마이너스 루트 3b라고 쓸 수 있을 거거든. 이 정도로 표현은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더라도 어때? 파란색 길이가 검정색 길이보단 길어요. 오른쪽 녀석이 더 길다고요.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틀렸어 라고 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장담하는데 이거 연습 제대로 안 해놓으면 시험 기간 때 와서 디귿 다시 물어본다? 어떻게 하자고? 함수 그려놓고 각각을 한 지점에 대한 차이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쌤, 제가 이렇게 잡아서 그렇지 앞으로 오면요? 그래도 별 차이 없을 거야. 결국에는 잘 봐봐. 요약 하나만 하면 얘네들은 무슨 값? y값. 얘네들 무슨 값? x값이야. x값의 차이랑 y값의 차이 중에 어떤 게 더 큰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x값과 y값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작은 경우? 말이 좀 그런데?
y는 x 함수가 그냥 이렇게 있었다 쳐보자고. y는 x 함수 같은 경우엔 x 증가한 만큼 y는 그대로 증가하겠지. 기울기 일자리니까. 근데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러진 않을 것 같아. x 증가보다 y 증가가 훨씬 더 더디게 일어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무리함수 그래프가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생길 거야. y는 x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얘가 y는 루트 x. 잘 봐봐. y는 x라는 곳은요, 언제나 기울기 일자리 x 증가한 만큼 y가 같이 증가하는 부분이라면 루트 x짜리는 여기 이전에는 훨씬 클 때가 존재는 하지. 그러니까 저 말이 언제나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4분의 1이면 y값은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 뜨지. 그치? 조금 더 작은 데로 들어가서 16분의 1이면 4분의 1 뜨겠지. 그러면 x는 16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증가한 거고, y는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증가한 거지. 그럼 x가 16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증가한 거를 빼면 알 수 있잖아. 증가량을 빼보면 결국에는 16분의 3만큼의 증가를 했을 거고요. y값도 결국에 빼보면 얘는 얼마냐? 4분의 1만큼 증가를 했겠네? 4분의 1이라는 건 4 곱하니까 16분의 4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은 포인트들에서는 x 증가보다 y 증가가 더 클 때가 있긴 있어. 요 기준은 딱 1일 때고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미리 안 써놓은 딱 이거거든요. 잘 봐봐. 0보다 크기만 한 그런 곳에서는요, 이게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얘가 맞는 말이 되려면 항상 성립해야 되겠지. 0보다 크기만 하면 저 말은 무조건 맞아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따지고 보면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맞는 말인데 1을 넘긴 부분에서는 틀린 말이 되고, 하나는 1 넘기면 그때도 틀린 말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하여 라고 봤을 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은 아니다. 그러면 항상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감안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17번. 무리함수가 있는데 설명으로 오른 거다 보니까 결국에 무리함수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무리함수 그리는 거 정도는 해야 되겠지. 어디였을까? 여기였을까? 여기? 한 요 정도였겠지. 근데 느낌이 그래요. 한번 일단 그려볼게. 0 잡고요. 1 있으니까 1 잡고요. 0,1에서 스타트 할 건데 마이너스 먹었으니까 왼쪽 아래로 뻗고 내려가겠다. 그럼 정의역이란 녀석은 0보다 작은 거 맞고, 치역이란 녀석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둘 다 반대로 썼네. 오르고 찾는 거였구나. 그래서 1, 2번은 틀린 말이 되고, 4, 4분면 지나가냐라고 했을 때 4, 4분면 안 지나가는 게 뻔히 보이지. 3번까지도 틀렸고. 그래프 이 녀석 어떻게? 마이너스가 줄어들어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 바뀌어 있는 녀석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어디 갔니? 얘랑 얘의 차이는 어디서 와요? 누구의 마이너스 붙이면 저게 가능해져? 루트 안에 건 그대로잖아. 루트 밖에다 마이너스 붙였대. 루트 밖은 누구 영역이야? y에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지.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오면 y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y가 마이너스 됐으면 누구 대칭? x 대칭.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 다음 역함수 뭐 요거는 계산하시면 나오긴 할 거고요. 그 다음 무리함수가 있는데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 치역 나와 있고 A, B 구에서 끝내줘 했으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선에서 표현하고 필요한 녀석들 찾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건 안 어려운 것 같아. 짜잔. 정의역이 지금 2부터다 보니까 처음 스타트 마3 있으면 마3으로 묶어놓고요. 2에서 스타트 하려면 x-2 붙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마3 곱하기 x-2라는 녀석이 여기 영역을 정확히 가져가면 되니까 a는 얼마여야 돼? 6 이렇게 나오겠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히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3은 a는 6. 그 다음 치역은 b일 텐데 b는 누가 봐도 얘를 따라갈 거니까 2분의 5야. 자 계산하시고 두 개 곱하면 되니까 2분의 5 곱하기 6 하시면은 그게 15 이렇게 하고 끝나겠네. 이건 별로 안 어렵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 잘 돼? 잘 안 돼? 어디서 안 돼? 그 처음에 정리역 그거 했던 거예요. 그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정의역이 2인 게 확정이죠. 앞에 시작은 마3이 있었지.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잖아 우리가 정의역을. 선생님 저 뭔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마3으로 묶으면 x-3분의 a라고 봐도 되죠. 내가 저게 싫어서 그렇긴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의 부호를 바꾸면 그게 2여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저 녀석의 부호를 바꿔서 갖고 오면 3분의 a라는 녀석이 얼마? 2야 이런 거겠지. 그러면 a는 6 이렇게 끝날 건데 요렇게 연산하는 거 귀찮아할 것 같아서 스타트는 위에 마3을 갖고 가되 정의역이 -2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마3 x-2로 쓰면 되지 않겠냐 라고 썼던 거다. 오케이? 치역은 괜찮죠? 여기까지 하고 19번 넘어갑시다. 나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 안 물어볼래 그냥. 됐어.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자. 쭉쭉 나가면서 고난도 있으면 고난도 있는 대로 다 하고 가자 그냥. 응? 내가 원래 이제 수업할 때 이런 유형 확인 문제들 다 하고 다 갔다 오고 나서 다시 고난도 들어와서 했거든?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가자고. 왜? 힘들어? 영혼이 나갔는데? 이건 좀 덥지? 근데 뭔가 이 날씨에 에어컨 트는 게 뭔가 죄책감 들잖아. 자, 무리함수가 있고요. 또 기니디 물어보고 있다. 정의역, 치역 물어보니까 그림 그려야 될 거고 평행이동 물어봤으니까 확인하면 되고 1사분면 지나는 것까지만 잘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한번 해봅시다. 얘 왜 이렇게 작게 해놨지 근데? 보이지가 않네? 예? 뿌리라고? 이거 뿌리는 것 같아. 이거 아니야? 택이 앞에 있어? 아니요? 택이 없는데요? 그럼 그게 맞을걸? 뒤에 어떻게 생겼는데? 그게 맞아. 맞아요? 틀릴 수가 없지 않아? 아니 뭐 들리는데요? 그럼 가위 잘라. 안 돼요. 근데 이 가위 망가졌어. 안 때려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녀석 보기 편하게 마이너스로 묶어놓고요. 땅땅 잡는 거 괜찮을 거고 시작점 3,-2 잡는 거 괜찮죠. 그래서 3,-2라고 시작점 잡아놓고 방향 보니까 x 위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러면 y축 대칭해야겠다. 그래서 왼쪽 위로 뻗어나가는 이런 함수였을 거야 까진 그리고요. 그래서 정의역은 3보다 작은 거 맞고 치역은 마이보다 큰 것도 맞아. 기억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무리함수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긴 것만 봐도 3만큼 마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야. 괜찮고 그 다음 디귿 판단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1, 4분면을 지난다라고 물어봤지. 3이 여기 있으면 x축은 반드시 왼쪽에 있을 거고 마이가 여기 있으면 그 위에 있을 건데 경우에 따라 딱 어떤 게 걸려? 여기 있는 이 축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1, 4분면을 지나고요. 이렇게 들어있으면 1, 4분면을 안 지나겠지. 얘가 도대체 어디 들어있는지 판단하고 싶으면 뭐 하자고? 0 넣었을 때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보자고요.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0일 때 그 값은 음수 값일 거고 밑으로 내려와갖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0일 때 그 값은 양수여야 되겠지. 현정이 이해 안 되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부분에서 조그만하게 1, 4분면 지나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럼 0 집어넣었을 때 이 y 값이 양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0일 때 값이 양수면 그렇게 생긴 거고 얘가 그대로 올라가갖고 짜잔 이렇게 생기면 0 집어넣으면 그 값은 음수 값이 나오겠죠. 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축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을 집어넣어 봤더니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0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0일 때는 루트 3 마이너스 2 이래. 이거 양수야 음수야? 2는 얼마야? 루트 4죠. 그러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4 한 거니까 음수짜리일 거고 아 축은 실질적으로 저거보단 위에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1, 4분면은 지나지 않아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면 끝나겠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면서 못 그리는 거는 말도 안 돼 그냥. 짜잔. 여기 있는 애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을 못 꺼내고 나면은 어떻게 변하니? 연산 한번 써놓을게요. 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묶어버리고 2로 묶으면 x 더하기 2분의 a 4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시작 y는 4부터 시작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방향을 보니까 얘는 그대로다 보니까 오른쪽 그대로인데 앞에 마이너스라서 x축 대칭당해서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겠지. 맞아요?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시면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뻗어나가시면 문제에서 물어본 걸 찾아볼 수 있겠다. 1에서 최대값 m을 갖는다. 자, 함수가 이딴 식으로 생겼으면 최대값은 당연히 맨 왼쪽으로 갈수록 커질 거고 정의역 제한한 게 없죠. 그럼 함수의 최대값은 당연히 시작점에서 제일 컸겠지. 그렇잖아. 맞아? 아니 빨간색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정의역을 제한한 구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큰 부분은 당연히 시작하는 데가 제일 크겠지. 그러면 x가 1에서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1이란 소리야. 여기가 제일 크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일 거고요. 그때 나왔던 y값 y값 4라는 녀석이 최대값이 될 거라서 최대값 m은 그냥 4겠네. 그러면 a 구했고 m 구했으니까 곱하면 끝 이렇게 되겠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을까요? 긴가민가 하면은 좀 고민해보고 안 되면 따로 갖고 와. 21번 곡선 하나 있고 직선 하나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마주쳤으면 좋겠다라고 했네. 문제 보고 바로바로 떠오르면 상관없는데 그거 아니면은 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거고 이 유형은요 반드시 나오면서 꼭 정해져 있는 녀석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요건 내가 별표를 쳐놨거든. 확인 한번 해봅시다. 쉽게 말하면 얘네는 결국에는 딱 두 개만 찾으면 끝나. 첫 번째로 시작점을 지나는 곳, 두 번째로 접하는 곳, 요 두 개만 찾으면 끝나. 이 이미지 내가 보내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쓰라고. 이걸 파란색으로 쓰는 말을 쓰라는 거야. 1번 시작점, 2번
접하는 것. 요 두 개 찾으면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있다. 시작점과 접하는 곳을 찾으면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있다. 자, 일단은 위에 있는 여기 무리함수 자체를 정리하는 건 할 수 있죠. 정리하고 시작점 찾아보니까 몇 콤마 몇이야? 2,0이야. 2,0에서 스타트해서 왼쪽 위로 뻗어나가는 함수였을 거고요. 두 개를 찾으라는 게 딱 1번, 2번 이 경우를 찾으라는 거거든. 뭐해? 인간기. 잘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 그러면 두 점 만나는 거 하면 우리 자주 봤던 게 판별식이긴 하거든. 근데 얘가 무리함수 혹은 유리함수들의 특징인데 판별식만 보면 망해요. 왜냐면 판별식은 한쪽밖에 없었던 이 무리함수를 반대쪽도 있다고 치고 보는 거거든 항상. 왜 2차식으로 네가 제곱해버리잖아 그냥. 반대쪽이 어디예요? 아니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일단 설명 끝나고 얘기해줄게. 잘 봐봐.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잘 1번보다 크면은 두 개지. 1번도 두 개에서 만나. 1번보다 커도 두 개에서 만나지. 조금 커도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2번이 되는 그 순간 한 곳에서 만나지. 2번을 넘기면 안 만나죠. 1번보다 아래로 가면 한 개밖에 안 만나겠지.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포인트들을 찾고 필요한 부분을 찾는 건데 시작점이 2,0이니까 2,0을 지나면서 갖고 가는 직선이면 2 집어넣고 0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K여야 되잖아. 그렇지? 요 함수가 뭐 해야 된다고? 2,0을 지나가면 된대. 그럼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K는 얼마 나와? 2 나오겠지. 그래서 지나가는 직선 K는 2일 때 이렇게 써질 거야. 그 다음 2번으로 판별식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돼? 여기 직선과 여기 곡선이 같은 그럴 때 얘에 대한 판별식을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 얘네가 같다고 치면 양쪽을 제곱하고 정리를 짜잔 해놓으면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쓰게 되겠지. 연산 정도는 따라와야 돼 이거는. 왜 같다고 두는지 못 알아보고 말도 안 됩니다. 혹시나 모르겠으면 가능하면 빨리 갖고 와. 다음 주 넘기지 말고 갖고 와야 돼 이거는. 오케이? 근데 판별식을 써요. 판별식을 쓴다는 건 이런 거야. 접하는 포인트 2번을 찾고 싶지. 사실 너네가 아직 고1이라 그러는데 그냥 이 말은 외워도 좋다. 접하는 거 판단은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미분이고 하나가 판별식이야. 근데 니네가 미분은 아직 못하지. 그럼 판별식이야. 그리고 보통 나중 되면 오히려 그게 문제야. 고2를 넘기면 미분이 더 익숙해지거든. 그래서 판별식을 못 떠올릴 때가 더 많아. 이건 좀 외워놔. 접하는 건 미분 아니면 판별식이야. 지금은 판별식 쓸 거고 두 함수가 같다고 두고 연산한 그 이런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 되길 바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판별식 짜잔 쓰고 연산을 하면 K가 2분의 5일 때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요. 자, 1번 스타트 해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올라가지. 올라가다가 2번이 띵 되고 종료된 거잖아. 1번일 때 K가 얼마였어? 2였어. 2번일 때 K가 얼마였어? 2분의 5였어. 그러면 결국엔 나는 2부터는 두 점에서 만나다가 더 올라가다가 2분의 5가 되는 그 순간 하나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가능한 K는 2는 껴주고 2분의 5는 껴주면 안 되겠지. 2분의 5는 하나가 된 그 시점이니까 K는 여기 사이에 들어있을 때야 하고 끝나는 문제다. 익숙해지려면 만약에 시험이 다가왔는데 니네가 꾸역꾸역 못하잖아? 그럼 진짜 저걸 외우기 시킬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나 저 의미를 받아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살짝 딴 얘기인데 수학을 하는 거 궁금한 걸 찾아보시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그럼 저희 쉴까요? 벌써 9시 6분이네? 한 문제만 더 보시죠. 쉴까요? 이건 쉬워. 네, 미안해요. 자, 아니 금방 끝나. 무리함수라는 놈이 있는데요. 딴소리는 지워야 되겠다. 딴소리 언제 지웠지? 안 지웠네? 무리함수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 점을 지나간다. 누가? 역함수가 지나간다. 어렵진 않고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가 지나가는 건 역함수가 5,3, 원함수는 3,5 이렇게 하면 되지. 원함수는 3,5를 지나. 그럼 그대로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A는 3이다 하고 끝나겠네. 뭐 생각할 것도 없겠다. 하나 더 보자. 금방 해. 무리함수 fx가 있는데 fx는 역함수로 2차 함수가 나왔어. 아까 미리 해줬던 얘기가 이거야. fx의 역함수 2차 함수 나오지? 다만 정의역을 정해주면서 그래야지 무리함수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역함수의 합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네가 여기 갖고 있는 걸 가져다가 막 정리를 해서 A, B를 구해버리고 실제로 값을 집어넣을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딱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만 하자고. 역함수가 저거다 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 이제 역함수 나올 때 항상 고민하잖아. 그냥 값수로 처리할지 역함수를 직접 구할지 항상 고민하잖아. 값수로 치려고 하는데 값 막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엔 뭐 해야 돼? 역함수 직접 구해야 돼. 역함수 그냥 구한 거야. y는 이딴 식으로 생긴 놈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 나면 그냥 a, b 값을 찾을 수 있을 거고 a, b가 많았으면 그냥 역함수에 대입해서 계산하고 끝 이렇게 될 문제야. 딱히 뭐 그냥 귀찮은 문제 정도겠지. 근데 연산에 자신만 있으면 바로 해버려. 그리고 추천하는 건데 간혹가다 이제 이거 역함수 직접 구해야 되나? 값을 계산해야 되나? 그 고민은 한 5초를 넘기면 안 돼. 무슨 느낌인지 알아? 값이 보이려면 그 안에 보여야지. 그거 안 되게 보이면은 결국에 너 어차피 값을 못 풀어. 그럼 귀찮더라도 빨리 역함수 계산하는 게 낫다고. 이거 역함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해야지.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할 거면. 급한다면 좀 빨리 하시는 걸로 하고요. 나 재수할 때 허리 아파서 잘 못 앉아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하루에 14시간씩 서서 공부했거든? 14시간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러면 종아리가 부어. 헐. 현정아. 그냥 하나 갔다 갔다 하는 건데. 왜? 아연이가 불편하다며. 뭐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아연이도 같이 일어나서 한대요. 그래, 같이 일어나서 공부해. 자, 24번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다른 얘기가 있어. 문제 자체 쉽거든요. 문제 먼저 풀고 해주고 싶은 얘기 좀 들어볼게. fx가 있는데 역함수 g가 있고요. f랑 g는 1,4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렇지? 그럼 이거 이런 얘기잖아. 야, f에다가 1 넣으면 4 나온다 이렇게 쓰고 g에다가 1 넣으면 또 얼마 나와? 4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근데 g에다 1 넣으면 4 나온다는 건 f에다가 4 넣으면 1 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 f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줬으니 문자 두 개, 식 두 개 잡으면 a, b 다 구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연산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4란 놈은 루트 a 플러스 b 1이란 놈은 루트 4a 플러스 b 이렇게 쓰고 그러면 a 플러스 b는 4고요 4a 플러스 b는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지. 제곱이면 4가 아닌데 16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두 녀석들 계산하면 3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5니까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b는 얼마야? 어려운데? 19냐? 21이냐? 말이 돼? 말이 되네? 이렇게 해서 a, b 두 개 구하면 되겠지. a, b 두 개 구했으면 f에다 마3 집어넣고 값까지 계산하면 끝 이렇게 되겠다. 계산은 안 할 건데 이런 궁금증이 들었으면 좋겠어. 봐봐. 뭐 역함수니까 이렇게 푸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문제 푸는 딱히 문제가 없고 지금.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기서 만나는 게 말이 돼요?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어디서 만나는데? 1,4에서 만난다라는 게 좀 이상하다 이거지. 왜요? 왜 이상해? 얘네 무슨 함수야?
역함수야. 우리 역함수 교점 찾을 때 항상 어떻게 했어? y는 x 함수랑 봤었지. 왜? 보통 거기 위에서 생긴다고. 근데 얘 지금 거기 아닌데? y는 x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역함수랑 교점이 생긴 건데?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고요. 나오려면 어느 정도 가면 나오냐면 저기 있죠. 강남 쪽 나가든가 분당 쪽 나가든가 해서 좀 많이 힘든 곳들 가면은 나올 수 있는데, 위에다 딱 요 문장 하나 내가 써놨지. 잘 들어. 원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기준 대칭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대칭은 맞아. 근데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야. 다만 증가함수 기준으로는 무조건 저기서 생기고요.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저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길 수도 있어. 다른 곳에서 생길 수도 있어. 그럼 내가 한번 그냥 보여줄게. 어떻게 보더라?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리면 잘 못 그려갖고. 내가 봤던 게 어디 갔을까? 이 이미지 좀 볼게요.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빨간색 감소함수가 있잖아. 얘의 역함수가 초록색인데 살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빨간색이 더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거든. 특히 무리함수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소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교점이 y는 x 위에서도 생길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도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좀 어려운 고등학교들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 감소함수랑 역함수에 교점을 3개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 막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 실질적으로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그 개념을 갖지 말라고. 무조건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니고 증가함수면 맞는 말인데 감소함수면 틀린 말일 거고요. 우리가 볼 때 보통 편의상 y는 x 기준으로 보는 것 뿐이지, 여기 문제 같은 걸 딱 봤을 때 1,4에서 만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길까봐 내가 미리 말해준 거야. 오케이? 아니 1,4는 y는 x 위에 점이 아니잖아.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만 해도 돼. y는 x 위에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말했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서 서술형 들어갈 건데, 서술형도 이렇게 하자. 고난도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 그래도 고난도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멍 때리면 다 날아갈 거 아니야. 서술형 고난도 왔다 갔다 좀 봅시다.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해갖고 저처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위에 있는 유리함수 정리하는 거 정도는 해야 되겠지.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래서 위에 있던 1번을 막 정리를 해서 x-1분의 a 플러스 4 더하기 4 라고 정리까지는 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잠깐만, 마이너스 1 혹은 4 같은 건 평행이동으로 내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쌤 여기 x 앞에 2가 붙은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는 거야 항상.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들은 각각 따로따로 2랑 5로 보지 말고 그냥 x가 아닌 하나의 숫자로 받아먹어야 돼. 왜냐면 평행이동이 건들 수 있는 건 얘네 둘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다 없앤다 쳐도 a 플러스 4가 2분의 5를 다 처리해주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x 앞에 2가 붙었다고 받지 말라고. x 앞에 2가 붙었는데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하면 힘들잖아. 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x분의
2분의 5라고 보시면 그럼 그냥 2분의 5나 a 플러스 4나 그게 그거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 안 될까 혹시? 내가 칠판에다 써줄게. 안 되면 다시 봐야 돼. 여기서 내가 평행이동으로 건드렸다 칩시다. 평행이동으로 건들고 나면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치? 근데 내가 원했던 건 이거랑 같으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얘가 막 1에서 5 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있으면 2를 어떻게 붙여요 이런단 말이야. 맞아? 2를 어떻게 붙여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연산은 따지고 보면 2분의 5에 곱하기 x분의 1짜리지. 맞아요? 그러면 이 앞에 붙어있는 2분의 5 곱하기 x분의 1이라는 건 그냥 사실 숫자 곱하기 x분의 1 이런 거잖아. 그럼 우리가 그 숫자를 올려도 이상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써도 되잖아. x분의 숫자 이렇게 쓰잖아. 근데 그냥 그 숫자가 x분의 2분의 5일 뿐인 거야. 그러면 내가 건들 수 있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요건 똑같은 건데 수학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 힘들 것 같아갖고 한번 본 거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친 초록색들이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겠구나 라고 쓰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3이겠구나. 1번 봤으니까요. 그대로 한 장 넘겨서 우리 고난도 좀 봅시다. 1번 고난도는 살짝 중요한 부분이 한 개 정도 있어.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산술기야 못하는 부분이 힘들다. 1번은요 문제를 찬찬히 다 읽어보잖아. 내가 빨간색 괜히 먼저 써놨나 이거는? 이거 줄여줄게 잠깐. 보지마. 문제를 잘 읽어봐. 유리함수 어떤 거 위에 P가 있는데 그때 수선해발 내려서 A, B라고 하고 이 사각형의 합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유리함수에서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어디서? 원 넓이 최소했던 거 기억나? 어떤 교점 하나 주고 2,3에서부터 만드는 반지름이 있는데 원 넓이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교과서에서 한번 했었잖아. 그리고 그런 얘기할 때 이런 최소를 볼 때 항상 어떻게 했어? 이 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하나 딱 박아놓고 그 1차 함수와의 교점을 찾아서 P를 결정해버리는 느낌을 썼었지. 그러다 보면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문제를 읽으면서 뭔가 최소의 느낌이 있고 P를 잡다 보니까 그런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이렇게 가야 돼. 문제에서 물어본 걸 다시 좀 잘 볼게. 어떻게 했지? 이거 약간 내려왔네? 짜잔 이렇게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는 A는 이 부분이고 B는 이 부분이야. 근데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런 P를 구하겠다고 여기 쫙 지나가게 만들면 막 이상한 데를 잡아버리다 보니까 내가 A를 찾기가 힘들 거거든? 막 최소가 되는 점을 뭔가 함수로서 받아먹기도 힘들 거고요.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길이의 합이 최소를 보고 고민을 해야 돼.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런 선을 그어서 보는 문제인가? 아닌가? 산술기가 쓰는 문제인가? 정도는 생각해줘야 돼. 항상 얘기하지만 합, 곱, 최대, 최소 얘기 있으면 산술기하 정도까지는 고려를 해보자고요. 산술기하까지는 고려를 좀 해보자고. 그래서 잘 모르겠네 싶으면 일단 표현은 해봐야 되겠죠. 길이의 합이라는 녀석은 결국에 A, B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B라고 보는 게 당연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딱 두고 나서 얘네들의 뭘? 최대를 찾고 싶은 건데 최소를 찾고 싶은 건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까 산술기하 써야지 하고 산술기하를 쓰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합의 최소 물어봤지. 그럼 난 어떤 조건이 필요해? 곱이 필요한 거야. 곱이. 아니 곱이 나와 있어야 합을 알 거 아니야. 어쨌든 산술기하는 합과 곱에 대한 식이다 보니
곱을 찾아야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곱을 찾든가 혹은 역수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 다시 읽어봐야 되겠지. 역수관계를 찾든가 곱을 찾든가 해서 그러한 걸 찾아놔야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다 보면 좌표가 A, B인데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 게 이 A, B라는 거는 P의 좌표고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2번을 통해서 함수에 그대로 A, B를 집어넣었더니 B라는 녀석은 A-B분의 5 플러스 3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거구나. 어렵지 않은 얘기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씩만 떠올리자고.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느낌이? 나 어차피 합이 필요했고 B자리가 있었잖아. 곱은 모르겠는데 분모에 A가 들어있는 걸 보니까 역수를 가져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역수를 가져갈 수는 있겠네. 그럼 합을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 A 플러스 A-2분의 5 플러스 3 그냥 B자리 그대로 갖다 박은 거죠. 그대로 집어넣어놓고 그럼 여기 있는 거에 대해 산술기하 쓰는 건 사실 저번 시험에 있었던 문제였던 거지. 이거 많이 봤던 거잖아. 시험에 실제로 나오지 않았었나? 이 문제? 여기 있었던 A랑 A-E가 다르니까 같게 맞춰줘 버리고 맞춰준 것만큼 3에서 5로 보정이 들어가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맞아진 녀석들에 대해 뭐 하는데 산술기하 쓰면 되고 근데 문제는 내가 필요한 거는 산술기하를 해서 그 값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해서 더해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최소 값이 궁금한 게 아니니까 얘의 산술기하를 쓴 그 계산값은 필요 없겠죠. 그렇지? 나는 얘네들이 최소가 되는 그때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등호 성립하는 건 서로가 같을 때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때 최소가 나오는구나. 그럼 가져다 계산하면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온다. 그럼 A가 2 플마 루트 5라면 어쨌든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2 플러스 루트 5짜리일 거고 A 구했으면 그대로 집어넣어서 B 찾으면 되죠. 그래서 B를 갖고 계산하면 3 플러스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정답 2번 하고 끝난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딱 한 줄은 써놔. 여기 밑줄 치고 산술기하를 써야겠다라는 생각.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산술기하를 써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으면 산술기하를 써놓고 나서 역수를 찾을 생각까지도 해줘야 돼. 경험으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훈련을 통해 한 줄씩 써놓은 걸로 가져가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어쨌든 역수를 찾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다. 근데 산술기하가 앞으로도 저기 해갖고 자주 나오니까 전해용 기호를 좀 잘 합시다. 산술기하 고2에서도 한번 나와. 보여줄까? 이거 뭐야 고2 문제? 계산을 해. 안 어렵거든 내용은. 계산 다 하고 나서 내가 여기 별표 쳐놨잖아. 왜 별표 쳤냐면 니들 어차피 산술기하 금방 까먹었지. 고2 당연히 까먹거든. 이거에 대해서 최소를 구해야 돼. 다 정리하면 이거거든.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합, 최소, 산술기하 쓰면 답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 이거 진짜 고2 때까지도 많이 나오니까 연습 꼭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다시 소수령 넘어와서 봅시다. 내가 이걸 풀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저번에 y는 x 대칭이다 해갖고 그거 그냥 평행이동 없다 받고 a 플러스 b는 0이다 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풀이를 하면서 느낀 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정리 다 하고 나서 한번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유리함수 하나 있고요. 그런 유리함수가 있는데 직선에 대해 대칭이야. 어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직선. 무엇에 대한 대칭이야란 말이 들으면 이제 헷갈릴 때가 딱 어떤 때냐면 저번에는 대칭축은 정편선의 교점 지난다를 통해서 항상
점근선 교점 딱딱 집어넣어서 만족시키도록 했던 게 있었고 가장 최근에 풀었던 y는 x 대칭을 할 땐 역함수로 막 썼거든. 근데 이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인 게 야 y는 x 대칭 역함수 생각하는 거 당연하잖아 하면 네 맞아요. 야 y는 x 대칭 어쨌든 대칭축은 점근선 교점 지나는 게 당연하잖아. 네 맞아요. 그럼 너가 나중에 되면 뭘 써야 될지 모를까봐 일단 1번을 통해서 정리해놓은 함수까지는 그러려니 하시고 함수를 정리해서 보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그렇지? 그리고 함수를 정리해서 딱 두고 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처럼 그려질 건데 얘는 마이너스 짜리다 보니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접히도록 해주는 모습을 갖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일 건데 이 함수는 3,2를 지나야만 하니 집어넣어서 K는 5야 하고 끝나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쓴 파란색 내용이 방금 했던 그 말이야. 무엇에 대칭한다란 말을 들으면 기본적으로는 축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듯이라는 생각을 해주고요. 특이하게도 y는 x가 나왔을 때 역함수를 써야 되나라는 고민도 해봐야 된다. 다른 축은 보통 상관이 없는데 유일하게 y는 x축일 때만 역함수라는 걸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만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문제 풀다가 좀 이상하네 더럽네 싶으면 다른 걸로 해보면 되잖아. 그 정도니까 감안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구내염이 생기네. 입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어. 거짓말이야. 잠깐 쓰게 해줄게. 근데 어디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칭이란 저 문장이 나왔을 때 그렇게 쓰라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데 y는 x란 말이 들어있을 때만 역함수까지 떠올려라. 자, 다시 고난도 넘어가서 봅시다. 요거는 2번은 좀 고난도라고 하기 쉽거든? 쉬우니까 반드시 연습 잘해서 시험 때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험 때 보면 결국에 고난도를 못 푸는 건 거의 없고요. 아닌가? 많은가? 보통 이제 내가 딱 봤을 때 좀 잘하는데 싶었다가 시험 때 안 나오는 보통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진짜 빠르게 착착착 푸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니까 감안하고. 자, 앱에 관계없이 란 말이 써져 있어. 여기 있는 유리함수 정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정리는 하고 m에 관계가 없으려면 m을 죽여주는 어떠한 x를 찾아줘야 돼. m을 죽여주는 x를 찾으면 0이지 당연히. 그러면 0일 때 y값은 n이니까 어떤 0,n이라는 값을 지날 거거든. 여기 있는 이 함수는 0,n이란 점을 지나요. 그거까지 써줘야 되겠다. 얘는 0,n을 지남. 근데 어쨌거나 0,n 기준으로 시작해서 막 기울기를 돌릴 수 있을 건데 어떻다? 항상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교점이 항상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함수를 그려놓고 나서 보니 0,n을 지난다 했으니까 0일 때 여기를 잡는 어딘지 모르는 이 라인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막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은정아? 요 검정색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점에서 기울기를 돌렸을 때 반드시 m이 뭔 지랄을 하든 반드시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잡고 막 일자로 그러면 당연히 있겠지. 근데 문제가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보면 약간 기울여 놓으면 안 만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서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점을 지나면서 안 만나지.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다 안 만나잖아. 그쵸? 이런 경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m이 뭔 짓을 하든 무조건 있어야 된대.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함수의 이해를 높이는 거니까 한번 해주는 얘긴데요. 이때 다시 봅니다.
2차 함수가 있다 치자. 이런 볼록한 함수가 있을 건데 한 점을 잡고 기울기를 막 돌릴 거야. 그러면 이러면 안 어이? 너무 막 그리잖아. 이러면 안 만나죠. 이래도 안 만나죠. 이러면 만나죠. 막 그치? 한 점을 잡고 돌렸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어. 그거 당연하지.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이 이렇게 와도 마찬가지겠죠.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무조건 만나는 방법은 이쪽 안에 들어오면 돼.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돌리든지 간에 무조건 다 만납니다. 그렇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볼록한 곡선 기준으로 영역은 한 개, 두 개 나눠 놓을 수 있는데 이 볼록한 거의 안쪽이라고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점을 잡으면 반드시 뚫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2번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느낌을 그대로 갖고 가면 함수 기준으로 검정색 위에서만 만들 수 있는 점인데 얘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영역을 굳이 나눠보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정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곡선 안쪽, 양 곡선의 바깥쪽, 이렇게 생긴 곡선의 안쪽 1, 2, 3 이런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싫어? 근데 우리는 검정색 위에만 있어야 되니까 들어가는 건 3은 절대 안 될 거고 들어가려면 1 안쪽엔 들어가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이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위에 잡히면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어떻게 지나든 다 마주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 거고 1번 영역으로 집어넣을 거고 1번으로 넣는 것 중에 가장 작은 n 값을 물어봤거든. 0,n을 지나는데 이때 초록색 포인트가 0,2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 요 점 자체가 0,2야. 최소한 n은 여기 위에 혹은 여기까지만 허락할 수 있겠죠. 이걸 아래로 내려오면 2번 영역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n이라는 녀석은 아무리 적어도 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가장 작은 n은 2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다. 2번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해보고 안 되면 계속 고민하고 갖고 와. 영역 나누는 걸 좀 잘 받아들이면 좋겠네. 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시 서술형 3번 넘어가자. 3번도 어렵진 않아요. 무리함수 있고 역함수 있고 두 그래프가 만났다.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당연히 y는 x랑 봐야 될 거고, 그렇지? 원래 함수랑 y는 x 함수랑 같을 때 잡고 계산 쫙. 그렇지? 그러면 가능한 x는 2 또는 7, 당연히 y도 2 또는 7.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말하는 좌표 알파, 베타가 x값, y값이잖아. 그럼 가능한 알파도 2, 7, 베타도 2, 7 중에 하나였겠지. 이 문제가 조금 웃긴 점은 딱 이런 거. 어쨌든 여기 있는 요 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랬잖아. 그럼 2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2면은 2고 7이면 7이잖아. 2를 집어넣거나 7을 집어넣거나 답은 4로 나온다. 그냥 출제자가 배려를 해준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그냥 만나는 거니까 자꾸 좌표 잡는 것까지는 안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한 좌표들 가져다가 2랑 2를 넣든 7이랑 7을 넣든 계산해보면 4로 나오고 끝. 이렇게 돼. 싫어? 좋아? 뭐지? 일단은 지금 배운 거 다 연습해놔야 돼. 다시 3번 보고 가능하면 4번 딱 보면 끝나겠네. 자, 고난도 3번. 자, 함수 fx에 무리함수가 있는데 평행이동을 하는 게 원함수래. 자, 봐봐. 뭐해? 무리함수 평행이동하면 그걸 f라고 부르고 걔가 역함수랑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평행이동한 걸 내가 이렇게 짜자하고 써놨거든요. 그럼 평행이동한 거랑 역함수랑 접한다는 건 애초에 누구랑 접해야 돼? y는 x랑 접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f랑 y는 x가 접해야 될 거니까 뭐 하면 돼? 갖다 두고 계산해서 정리하고요. 접하는 거 보려면 못 써야 돼. 어차피 판별식 써야 돼. 마지막에 정리된 거에 대해 판별식 쓰면 가능한 A 나오고 끝. 이렇게 돼. 3번은 막 고난도 들어갈 그런 게 없지 사실. 접한다란 말만 보고 판별식 써야지. 누구랑? f랑 y는 x랑에 대해서 판별식 써야지 라는 생각만 하면 풀릴 것 같아. 저 정도는 시험에 나와도 그냥 할만할 것 같고 4번 딱 보고 쉴 건데 끝나니까 어차피 10분 남았거든 지금. 얼마큼 빨리 끝날지 모르겠어. 얘는요 뭐 하자면 걷잡을 수 없이 많긴 한데 도형은 내가 답지에 있는 걸 그냥 들고 왔어요. 왜냐면 그림을 잘 못 그리겠더라고. 잘 봐. 말이 길긴 한데 어떤 무리함수랑 원이 만나는 두 점이 있고요. 역함수랑 똑같은 원이 만나는 두 점이 있어요. 그 각각의 점들에 대한 기울기를 1, 2라고 할 때 곱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가능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좋겠지.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어 내가. 짜잔 이렇게 생겼다는데 잘 봐. 원은 어쨌든 2,1을 지나면서 반지름 1인 것까지 확인은 안 어렵고 그릴 때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거든. 왜냐면 사실 얘는 1을 좀 넘겼다 돌아와야 되고 넘겼다 돌아와야 되는데 뭐 아래로 바로 내다 꽂아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림 잘못 그렸다고 틀리진 않아. 이거는 그림 잘못 그렸다고 틀리진 않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무엇을 판단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결국에는 기울기지. 두 점에 대한 기울기들이잖아. 그러면 두 점을 갖고 만드는 직선들까지는 그릴 수 있겠죠. 혹시 이걸 그림 잘못 그렸다 해도 직선 자체는 잘 그릴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보이냐? 두 직선은 y는 x에 대한 대칭인 게 보일 거야. 지금 쟤네 y는 x에 대한 대칭인 거 아니야? 아니,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y는 x 대칭 아니야?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원은 그대로 있었어. 심지어 y는 x 그 함수 위에 그대로 있었잖아. 함수가 뒤집히면 만났던 점들마저도 대칭당해버리니까 그 직선들 자체가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만 찾으면 되냐? y는 x 대칭일 때 기울기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돼. 근데 우리가 잘 하는 건 딱 이런 거거든? 현정아, 네. 두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딱 저거밖에 몰라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요거까지만 할 수 있으면 좋다. 첫 번째 직선을 이건 내가 니네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m1x 플러스 n이라 치자. 뭔지 모르는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친 거야. 두 번째는 저기 어디 갔어? 아 얘는 2인데 왜 1이라 썼지? 얍. 이렇게 쓰자. 두 번째는 기울기 나도 몰라. m2 그럼 n 이렇게 썼어. 쌤 이 n이 같아야 되네. 그런 건 아니야. 귀찮아서 썼어. 그냥 이렇게 썼어. 어차피 난 기울기 궁금하니까. 그러면 얘네 둘은 그래서 m1이었구나. 바보 새끼. 미안해. m1이 맞았네. 잘못 땄다. 잘 봐봐. 원래 있었던 녀석을 가져다가 y는 m1x 플러스 n이라고 뒀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직선은 어쨌든 역함수된 직선인 거잖아. 그럼 원래 있던 함수 직선의 역함수지. xy 잘 바꿔놨지 지금. 이거 표시를 해놔야겠다. 안 그러면 못 알아보겠다. 표시를 해서 x가 1로 y가 1로 와서 역함수가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 짜잔 하고 남아있겠죠. 요 함수가 두 번째 직선이겠지 지금. 근데 원래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야? CD의 기울기는 원래 M2야. 그럼 우리가 얘 두 번째 기울기 아니야? 자 봐봐. 첫 번째 함수의 기울기 M 맞죠? 두 번째 함수의 기울기 M2인데 그게 M1분의 1이래. 얘랑 얘랑 지금 같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m1 곱하기 m2란 녀석은 1, 2를 곱하면 역수를 곱한 거랑 같으니 1이야 하고 끝날 거거든. 그래서 딱 이것까지만 하자. 좀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행동은 아닐 것 같은데 직선에 대해서 y는 x 대칭을 당하잖아. 그러면 기울기는 역수다. 역수의 부호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역수라고. 곱하면 항상 1 나오도록. 그거 좀 저기다 써주세요. 응, 써줄게요. 역함수. 직선의 역함수 기울기는 역수야.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봐봐. 대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검정색처럼 이렇게 지나갔다 쳐봐. 어떻게? y는 3분의 1x 이렇게. 그럼 역선을 딱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럼 얘는 3x겠지.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앞에 있는 기울기는 탄젠트잖아 사실. 그렇지? 그럼 여기 각에 대한 어떤 기울기였을 거 아니야. 탄젠트 A 이런 걸 거 아니야. 역함수는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보는 거잖아. 같은 각을 가져가겠지. 아, 더 힘들어하겠네 그러면. 어쨌거나 역수다. 나중에 삼각함수까지 배우면 좀 더 편하게 보긴 할 듯. 그래서 요 정도까지 확인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